중국은 코로나 방역을 포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좀처럼 소비가 살아나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고민인데요. 사람들을 놀게 하면 돈이라도 더 쓸지 중국 정부가 전 국민 휴가 보내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정진호 월드 리포터입니다. 중국 후난성을 대표하는 명소 장가계의 올여름 방문객은 지난해보다 무려 175%나 늘었습니다. 팬데믹 이후 처음 맞는 휴가철이라는 점도 크지만 시설 현대화덕도 받습니다. 중국 정부는 관광 인프라 개선이나 입장료 할인, 이용시간 연장 등 적극적인 관광 활성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We have opened 3 cableway lines for round trips, introduced paperless smart entry, and advanced ticket sales, making it more convenient and efficient for visitors. 사실 중국 경제는 기대보다 더디게 회복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경제 성장률은 6.3%로 시장 전망치인 7%보다 낮게 나오면서 자칫 장기 불황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정부가 선택한 해결책은 내수 진작. 당국 발표에 따르면 소비 지출액이 전체 경제 성장에 미치는 기여도는 77.2%입니다. 今年的消费的增长对经济的拉动呢是明显增强。上半年呢，最终消费支出对经济增长的贡献率呢达到了77.2%。 이에 따라 소비 확대를 위한 부양책을 발표했는데 그 가운데서도 가장 집중하는 것은 휴가 촉진입니다. 유급 휴가와 탄력 휴가 제도를 실시하고 이와 함께 지역 관광 촉진과 관광 서비스 질 향상, 문화와 엔터테인먼트 산업 규제 완화도 시사했습니다. 휴가를 촉진해 소비를 확대하면 경기가 살아나는 경제 선순환이 가능해진다는 판단입니다. 今年上半年餐饮在所有品类消费之中是增速最为亮眼的高达 21.4%。 하지만 정작 소비자들은 돈이 있어야 소비할 것 아니냐는 볼멘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더 공격적인 부양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가계와 기업, 지방정부의 부채가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월드뉴스 정진호입니다. 중국의 지난달 수출액이 지난해 동기 대비 두 자릿수 감소를 기록했습니다. 중국 세관 당국인 해관 총서에 따르면 7월 수출액의 경우 2,817억 6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4.5% 줄었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직후인 2020년 2월 이후 3년 5개월 만의 최저치로 지난 6월 실적은 물론 전문가들의 전망치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입액 역시 2,011억 6천만 달러로 12.4% 감소하며 수출과 같은 두 자릿수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미국이 대중국 반도체 수출을 제한한 데 이어 첨단 기술에 대한 투자를 통제하는 행정명령에 돌입했습니다. 미국의 안보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데 중국이 즉각 반발하면서 갈등이 더 격화할 전망입니다. 이윤택 월드 리포터입니다. 통제 대상 기술은 중국의 첨단 반도체와 양자 컴퓨팅, 인공지능 등 3개 분야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여기에 사모펀드와 벤처캐피탈 등 미국 자본이 투자되는 걸 막겠다며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중국 투자를 원하는 기업은 앞으로 사전에 투자 계획을 의무적으로 신고하고 재무장관에게서 가부를 결정받아야 합니다. 지난해 10월 첨단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에 이은 추가 규제입니다. 이번엔 미국 돈으로 미국이 안보를 위협하는 걸 차단하겠다는 차원입니다. 미 정부 당국자는 안보 문제인 만큼 동맹을 포함해 의회와 초당적 논의를 거쳤다고 설명했습니다. 세부 시행 규칙은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별도로 마련할 방침입니다. 중국은 미국이 시장 경제 원칙을 위배했다며 반발하고 외교 경로를 통해 강력 항의했습니다. 미국이 경제과학기술을 정치화한 속내는 패권을 지키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경제를 저해하지 않겠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하며 중국의 권익은 단호히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我们希望美方将拜登总统无意对华脱钩、无意阻挠中国经济发展、无意围堵中国的承诺落到实处，为中美经贸合作创造良好的环境。 미중 간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추가 규제가 나오면서 양국 관계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월드뉴스 이윤택입니다. 중국에서 부동산 회사 2위에 꼽히는 공룡기업 헝다가 파산 보호를 신청했습니다. 부동산 위기가 경기 침체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김용재 기자입니다. 중국의 에버그란데, 우리에겐 헝다로 알려진 부동산 개발 업체가 파산 보호를 신청했습니다.
미 뉴욕 파산 법원에 신청했는데 다른 나라에서 구조조정을 하더라도 미국 내 자산을 보호해달라는 의미입니다. 헝다는 지난 2021년 30조 원 규모의 채권을 갚지 못하면서 경영난에 빠졌고 부채는 지난해 말 기준 440조 원까지 불어났습니다. 중국 내 부동산 침체가 원인인데 최근엔 중국 부동산 1위인 컨트리가든, 비구이 위안도 채무불이행 위기에 처했습니다. 문제는 부동산뿐 아니라 금융권 전반에 충격이 미치면서 결국 경기 침체, 디플레이션으로 가는 문을 열 수 있다는 것. 실제 중국의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년 5개월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생산자 물가도 10달 연속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일단 선을 긋고 있습니다. 当前呢，中国经济不存在通缩，下阶段也不会出现通缩。 그러면서도 유급 휴가제 시행과 대출 지원 확대 등 부양 대책을 내놨습니다. 전문가들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선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강력하게 경기 부양 정책을 쓰겠다라고 발표를 했었고요. 시스템적인 리스크로 확산이 될 가능성은 높진 않다고 봐야 되겠죠. 다만 우리 증시를 비롯 상해 종합지수와 일본 니케이 지수 등 아시아권 대부분 시장이 오늘 하루 하락세를 면하지 못했습니다. OBS 뉴스 김용재입니다. 부동산 위기를 겪고 있는 중국에서 언제쯤 부양책이 나올 것인지 관심인데요. 일단 1년짜리 단기 금리를 인하했습니다. 하지만 기대만큼의 조치는 아니라는 반응이 지배적입니다. 배수 월드리포터입니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1년 만기 대출 우대 금리를 연 3.45%로 0.1%포인트 인하했습니다. 지난 15일 7일물 역환매 조건부 채권과 1년 만기 중기 유동성 지원 창구 금리를 각각 인하해 약 111조 원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하고 다음날 7일물 역환매 조건부 채권 계약을 통해 약 55조 원의 현금을 시장에 공급한 데 이은 조치입니다. 경기 하강이 예상보다 심각해지자 잇따라 유동성 공급 카드를 꺼내든 겁니다. 중국 당국은 다만 주택담보대출에 영향을 주는 5년 만기 대출 우대 금리는 연 4.2%로 종전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유동성 공급을 꾀하면서도 부동산 시장 부양은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거란 분석입니다. 하지만 수출 감소와 미국의 압박 강화 등으로 전방이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이 정도의 조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우세합니다. 世界经济仍面临下行压力，国内经济恢复也面临需求不足、结构性与周期性问题交织等制约。 특히 부동산 시장이 국내 총생산의 25%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특단의 부양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중국은 올해 위드 코로나 전환 후 일상 회복을 기대했지만 청년 실업률이 사상 최고를 기록하는 등 최악의 경제난을 맞고 있습니다. 월드뉴스 배수입니다. 중국을 강도 높게 압박하던 미국이 중국 경제가 휘청거리자 잇따라 유화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가 안정되려면 중국 경제가 필요하다며 강온 양면 전략을 구사하는 모습입니다. 이윤택 기자입니다. 미국은 진화 러먼더 상무부 장관이 오는 27일부터 30일까지 나흘 동안 중국을 방문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최근의 중국 경제 위기론과 관련해 미국은 중국이 경제 둔화를 원치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경제 안정이 세계 경제에도 좋다며 미국은 중국과 경제 단절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상무부 장관 방중에 맞춰 배터리 부품 업체 등 27개 중국 기업과 단체에 대한 수출 규제를 풀어주는 선물 보따리도 내놨습니다. 중국은 즉각 환영했습니다. 中方欢迎美方将相关中国实体从未经验证清单中移出，这表明双方是可以在相互尊重基础上，通过沟通解决具体关切的。 러먼더 장관의 방중 기간 양국은 서로에게 가한 반도체와 히토류 수출 규제 등에 대한 해법을 논의할 전망입니다. 중국이 청년 실업률을 비롯한 여러 정보 공개에 투명성을 높여달라는 서방 측의 주문도 전달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There is this doubt about where China is coming, so I think it is a matter of some urgency that we go out and address these uncertainties. You know, create clarity where there is ambiguity.
군사안보 분야와 통상경제 분야에서 강원 양면 전략을 들고 나온 미국이 일관된 원칙은 국익 우선입니다. 미국 내부에서조차 이번 상무장관의 방중이 가시적 성과로 이어지긴 어려워 보인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OBS 뉴스 이윤택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원유 감산 정책 연장 소식에 유가가 뛰어오르며 배럴당 $100를 목전에 뒀습니다. 진정되던 물가가 다시 반등하고 중국 경기 침체가 가속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윤택 월드 리포터입니다. 북해 브렌트유 선물은 배럴당 $89, 서부 텍사스유는 $86 선까지 뛰었습니다. 지난해 11월 이후 가장 높은 가격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하루 100만 배럴의 감산 정책을 연말까지 3개월 연장하겠다고 밝힌 영향입니다. 러시아도 석유 수출을 하루 30만 배럴 줄이겠다며 거들었습니다. Really, the big driver of what's differentiating within the market is the news that Saudi Arabia and Russia are extending their output cuts through the rest of the year. So that's made energy the leading sector so far today. 코로나 엔데믹으로 중국 등에서 항공 수요가 회복되고 있는 점도 유가 압박 요인입니다. 유가가 곧 배럴당 $100를 넘을 거라는 전망까지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고유가 현상이 장기화될 경우 둔화세를 보이는 인플레이션이 반등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최근 3%대로 낮아진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유가 하락의 영향이 컸는데 그 효과가 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미국 경제계는 금리 인상 문제를 다시 거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반영하듯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세계 원유의 주요 수요처인 중국의 경기 침체가 가속화할 거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중국 정부가 대규모 부양책에 나서 경기 회복을 도모할 가능성은 낮게 평가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중국 경제가 세계 경제 성장을 둔화시킬 수 있다는 월가의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월드뉴스 이윤택입니다. 중국에서 3천만 명의 남성이 배우자를 구하지 못하는 피동적 독신 처지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중국 인구학회 부회장인 위안신 교수는 40년간 심각한 성비 불균형으로 3천만 명 이상의 남성은 중국 여성을 아내로 맞을 수 없는 처지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42년간 태어난 남성은 여성보다 3,400에서 500만 명 많았습니다. 위 교수는 결혼 지참금이 증가하며 가정의 안정을 위협해 이혼이 증가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